신청하면 단 3일 만에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수십만 원, 100만 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년에 12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신청했냐 안 했냐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혜택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넘기면 다시는 못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통합현금 지원 제도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면 안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잘 봤습니다 라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어르신들 모두 아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1-1 효도수당, 장수수당 제도와 지자체별 금액. 이 지원금의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효도수당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장수어르신지원금 등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그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곳은 주민센터, 예산을 내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그 안에 7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종시는 3대 이상이 함께 살며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월 10만 원을 줍니다. 고양시는 3년 이상 거주한 4대 동거 가정에 월 7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월 5만 원, 과천시는 월 5만 원, 장수구는 월 3만 원, 농촌지역은 월 1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곳도 많습니다. 제주도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월 2만 5천 원을, 화성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 청주시는 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월 4만 원, 이천시는 월 4만 원, 안양시는 월 3만 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기적인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받고 있을까요?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몰라서 안 한 것도 있고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지나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준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4대 동거가 아니더라도 단지 만 8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대상이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 중복 대상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전후로 한 번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명절 효행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제도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고령이어도 아무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금액은 전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액수입니다. 제가 지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공식 조례와 보조금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2025년 7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연초에 한 번만 받기도 하고 일부는 분기별로 받고 어떤 곳은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이걸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짧고 안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으시다고요? 실제로 이 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 조건, 서류들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금액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론 1-2 신청 조건, 실제 수령 사례,
주의사항 중심. 경기도 이천에 사는 82세 박모 어르신. 이분은 올해 초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받다가 직원에게 우연히 장수수당이란 것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며 돌아가려다 직원 권유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로부터 3일 만에 첫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4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나이만으로도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동안 한 푼도 못 받은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와. 이처럼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령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떤 곳은 85세 이상, 또 어떤 곳은 90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이전 출생자, 즉 만 94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입니다. 같은 집에 부모와 자녀, 손주가 함께 거주하는 3대 또는 4대 동거 가정일 경우 자녀 또는 손주에게 효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건 어르신이 받는 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세종시, 고양시, 양주시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에게 그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장수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넷째, 거주 요건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고양시는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어떤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조건은 하나 같아 보여도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가 발생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나는 조건이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그냥 주민센터 가서 말만 꺼내면 됩니다.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같은 게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수당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자녀 집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시골에서 지내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수당인 경우엔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등록등본상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청복지과에 전화 한 통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수당도 많습니다. 복지란 그런 겁니다. 말 안 하면 안 주고 모르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은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수고하시면 매달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기초연금처럼 중복 안 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대부분 기초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르신 한 분 혹은 가족 한 명만 해당돼도 매달 3만 원에서 10만 원, 1년에 많게는 120만 원이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그걸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이 수당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24와 보조금24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잘 못하셔도 이번엔 한 번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본론 1-3, 정부24, 보조금24, 활용법 그리고 신청 실전 팁 중심.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수당, 우리 동네도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은 정부24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원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라고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조금24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3분 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지문이나 간편인증으로 바로 됩니다. 그 다음 나에게 맞는 혜택 찾기를 누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 안에 효도수당, 장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 안내 버튼도 뜹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몇 개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만 설정해 두면 이후에는 새로운 수당이 생길 때마다 문자로 자동 안내가 옵니다. 이 기능을 보조금 알림 설정이라고 합니다. 설정해 두면 정말 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서 새로운 명절 수당이나 임시재난지원금을 공고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루 이틀 먼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 기능 덕분에 딸 생일보다 정부 문자가 먼저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 격차가 돈의 격차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정부24 안에서도 정보가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내 지역 이름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을 포털에서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양주시 장수수당, 청주시 효도수당 또는 시 복지과에 전화하셔서 장수수당 같은 거 신청 가능한가요? 하고 묻기만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중요한 건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매달 자동 입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으시다면 자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녀가 대신 조회해주고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만 해드리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꼭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미리 한 번만 떼놓으면 여러 수당 신청에 다 사용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24를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매달 새로 생기는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알아두면 정보에 뒤처지지 않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주는 효도수당, 장수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는 또 하나의 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돈을 줍니다. 신청만 하면 3일 안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역시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셔서 해당되는데도 못 받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해 놓으세요. 본론 2-1 시민안전보험제도 그리고 자동가입 구조와 보장 항목 정리. 여러분은 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민안전보험. 이름만 들어도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정작 이 제도가 내게 해당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내가 사고를 당하면 시에서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주는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가입돼 있고 보험료도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내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데 신청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모르면 사고를 당하고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처음엔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2023년 기준 대한민국 241개 시군구 중 90% 이상이 시행 중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부터 작은 군 단위 지역까지 대부분 자동 가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해당 지자체에 있으면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따로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해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교통사고.
차에 치이거나 버스 사고, 택시 사고, 심지어 자전거 사고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든 보행자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화재. 집에 불이 나거나 공사장 화재, 화재로 인한 질식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태풍, 침수, 폭우, 산사태, 낙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보장됩니다. 특히 1층이나 반지하에 거주 중인 분들은 침수 보상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염병.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병 확진 후 치료를 받았거나 격리 치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쿨존 실버존 사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금액이 더 높게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물림 사고.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려견, 개물림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진단서와 병원 치료 확인서만 제출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 단독 사고나 야외 활동 중 낙상 사고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 위로금 수준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망 사고의 경우엔 10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보장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고에 대해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분명히 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여야만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시청자 중엔 신청서 제출한 지 48시간 만에 200만 원 보상금이 입금된 분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보험이 내 지역에도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2-2 사고별 실제 보상 사례 그리고 신청 방법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어떤 사고가 실제로 보상 대상이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사례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2022년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 있던 80대 어르신이 고립돼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자연재해, 사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유족에게 최대 보장 한도인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경기도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이 역시 시민안전보험의 화재 사망 보장 대상으로 판단했고 유족에게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세 번째는 개물림 사고입니다. 경남의 한 70대 여성은 산책 중 목줄 없이 풀려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허벅지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한 결과 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자전거와 충돌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호자 신청을 통해 80만 원 보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에 대해 실제 보험처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 가입은 되어 있지만 청구는 내가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병원 진단서, 응급실 접수증, 사진, CCTV, 경찰 사고 확인서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진단서, 사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망 사고나 후유장애 사고인 경우에는 장례 확인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안전총괄과 또는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창구에 가셔서 시민안전보험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안내까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방문 접수 방식이면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우편 신청도 받고 있으며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익숙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DB손해보험, 경기도의 여러 시군은 하나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부산 일부 지역은 삼성화재와 계약돼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청구 양식과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내가 예전에 당했던 사고도 신청 가능한가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넘은 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보상금은 일반 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민간 보험을 들어둔 상태여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와 보험사 간의 단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피해만 남고 끝납니다. 사고의 기억은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권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지역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했다면 어떤 보장 항목이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메모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본론 2-3 재난보험24 활용법 그리고 보장 확인 요령과 자주 묻는 오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고까지 보장되는가 입니다.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재난보험24라고 입력하세요.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종합안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첫 화면에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나 구, 군 이름을 입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렇게 입력하면 그 지역이 지금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험사 이름, 보험기간이 전부 뜹니다. 또한 각 사고별로 최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후유장애나 진단 위로금, 사망사고에 대한 세부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땡땡시 시민안전보험 또는 땡땡구 구민안전보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해당이 없을 거야. 내가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 다녀온 건 해당 안 되겠지. 자전거 사고는 아마도 대상이 아닐 거야. 걔한테 물린 건 애매할 것 같아. 하지만 아닙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민간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이 훨씬 넓고 일반적인 상해, 보험보다 더 폭넓은 상황을 보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 내고 든 보험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주민 모두를 위해 들어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해 주소지만 그 지역에 있으면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신청하면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복지 많이 받으면 불이익 있지 않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낸 세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이고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고 다른 수당이 깎이거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내 지역 확인해보는 것. 이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고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고는 지난 일이라고요? 그 사고가 3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이건 제도가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몰랐기 때문에 못 받은 지원금이 어떤 사람에겐 1년에 100만 원이 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사고 한 번에 2천만 원까지 다가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두 가지,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신은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정부24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아무 소리 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 그 영상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꼭 저장해 두시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잘 봤습니다 라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고도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 좋아요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